그다음에 엊그제 사건 번호 얘기할 때 뭐 1심, 2심, 3심 이런 거 하고 민사 사건 번호, 형사 사건 번호, 그다음에 행정 사건 번호 얘기했죠. 민사 사건은 가, 나, 다로 1심, 2심, 3심. 형사 사건은 고, 노, 도로 1심, 2심, 3심. 그다음에 행정 사건은 구, 누, 두로 1심, 2심, 3심 한다라고 했죠. 1심에 있어서는 민사는 단독 사건도 있고 합의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가 다음에 가단 가. 나는 그런 말 안 써요. 나는 즉 2심은 다 합의예요. 3인의 판사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다라고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심에서는 가단 가합 민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 단독 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3명의 판사가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해요. 그러면 어느 게 어떻게 되느냐? 약간의 사건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물론 당사자는 극단적으로 보면 뭐 10만 원짜리 사건이라도 당사자로서는 억울하고 전부일 수 있는데 예컨대 금액적으로 1억 원이 안 되면 단독 사건이고 1억 원부터 해서 1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단독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의부 이런 등등으로 나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그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법원이죠. 법원의 구조랄까 법원의 종류. 그래서 여기 입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헌법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렇게 목차를 보면 헌법 총설이 있어요. 헌법 교과서 목차를 보면 헌법 총설이 있어요. 또는 헌법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특이하게 대한민국이란 말 있고 헌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을 보면 여기 6층에 가보면 헌법 이게 전체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가보면 어떤 총칙적인 이런 기본 이론이 있고 기본권 조문이 있고 통치 구조에 관한 등등이 있어요. 국가기관에.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뉘는데 아마 수업은 이렇게 한 파트 하고 이렇게 한 파트 헌법 1, 2로 할 가능성이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헌법재판을 또 한 과목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헌법이 1, 1이 기본권을 가리키고 2가 통치구조를 가리키고 예컨대 3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을 가리키는데 이 통치구조 등에 여러분이 삼권분립, 뭐 권력분립, 삼권분립할 때 입법, 사법, 행정할 때의 그 3권이죠. 그 사법에 있어서 법원에 속한다. 그래서 입법, 국회에 관한 거, 사법, 지금 법원에 관한 거. 근데 그런 사법적인 성격 중에 헌법재판소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 법원이라는 챕터 다음에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라는 챕터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요. 대법원에는 불을 둘 수 있다 해서 대법원 판사가 이제 쭉 법원 행정처장 재판에 관여 안에서 13명, 실제 재판이 13명? 14명에서 4명씩 하나의 부를 이뤄요. 4명씩. 그래서 12명으로 3개의 재판부가 되고 하나 법원 행정처장이 재판을 안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3 거기서 4명씩 3개의 부가 나오면서 부에서 의사의 합의라는 게 여러분이 합의부 그러니까 3명의 판사인데 여러분 재판에 그 합의에 따라서 2대1이라든지 하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2대1일지라도 외부로 나오는 판단은 하나로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2대1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합의하는 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데 그 공개했다가 문제됐던 사건이 한 3년 전에 있었죠. 특이한 판사인데 특이한 판사고 판사로서의 결말도 참 특이했던 사람인데 누구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 석궁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판사인 사람이 나중에 그게 문제되니까 실은 그때 어쩌고 저쩌고 했었다라고 그 합의 자기네 부장판사와 자기가
합의했던 과정에서 자기는 뭐 실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6개월인가 정직받았죠. 그래서 정직받았다가 이 뭐라는 판사인데, 근데 마지막 판사 옷 벗은 게 더 드라마틱하달까, 황당한 거죠. 그 이 무슨 판사가 마지막 황당한 해프닝으로 옷 벗게 됐는데, 윗집 소음 때문에 싱얼 난다고 가가지고 윗집 차에다 본드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관뒀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석궁 사건 합의한 거를 공개했다고 나중에 뒤늦게 문제가 됐는데, 그 여러 명이 합의하고 나타나는 건 하나로 나타나는데, 대법원서에서는 전원 합의체라고 해서 판례를 기존 거 아까 말한 대로 기존 판례의 그 방향을 바꿔버린다든지 하면 전원 합의체인데, 4명의 부에서의 의견이 안 맞으면 자기네끼리 우리 의견 안 맞는다 해서 전원 합의체로 13명의 판사로 되는, 대법원장이 또 있구나. 그래서 13명이구나. 12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아마 재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14명일 것 같은데, 내가 참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대법관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네. 사소한 거를 잘 모르고 있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전원합의체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법원서의 그 4명의 부가 합의체로서 재판을 해주는 거고, 각각 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전원합의체가 불러. 우리가 판례 번호에 보면 뭐 2012년 5월 6일 선고, 2011다 어쩌고 저쩌고 판결로 끝나는 거에 판결 앞에 전원합의체라고 붙을 때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는데, 꼭 판례를 기존 거를 바꿀 때만 전원합의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원래는 그 해당 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전원합의체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전에 판결과 바뀌는 경우만을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물론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건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안 바뀌었는데 전원합의체인데 판례가 안 바뀔 수도 있냐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마크가 대법원 마크네요. 그렇게 된 게 대법원 마크예요. 법원의 마크죠. 법원이에요. 재판은 단독 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쭉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일정한 범죄 등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뭐가 문제됐어요? 국민 참여 재판에서 약간 시국과 관련된 사건에서 엇박자 나가지고 하나 문제가 됐죠. 완벽한 기속력은 아닌데 뭔가 사실 인정 같은 거와 관련해서 기속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판사가 그걸 배려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엇박자가 하나 나가지고 문제가 됐죠. 대법원 14명이죠. 14명인데 대법원장 1명 있고, 14명인데 대법원장 1명 있고, 법원행정처장이 있어서 둘은 재판 않는다고 치면 12명이 4명씩 3명의 재판부를 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최근에 신문 또 여러분 이 대법관 하나 지금 바뀔 턴이 돼서, 다음 달 바뀔 턴이 돼서 뭔가 추천이 올라갔다, 이런 거 뉴스를 볼 거예요. 그 다음 8월 달에 이제 또 바뀌는 대법관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서울대에서 유명한 민법 교수였던 양창수라는 교수가 대법관으로 간지 벌써 5년째 돼서 8월쯤인가 아마 5, 6년 벌써 돼가지고 8월 달에 나오는데, 이분이 아직 대학 교수는 정년이 65세인데 65세가 조금 1, 2년 남아서 이게 학교로 돌아갈지, 뭐 기존의 대법관들은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변호사를 한 해 만에, 요새 뭐 변호사 안 하고 뭐 뭔가 품위를 해서 존경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유명 높은 가서 금방 돈 버는 거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양창수라는 교수 대법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이제 그 다음 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고등법원은 지금 5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사의 1심, 2심, 3심을 봐봐요.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는데 3심은 대법원이고 지금 서울에 있는 거죠. 2심은 꼭 고등법원이 하는 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1심에 합의 사건이 있고 단독 사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합의 사건이 있고 단독 사건이 있는데 1심의 합의 사건은 2심이 고등법원에서 맞는 건 맞는데 1심의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이 맞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아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항소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아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법원의 급은 지방법원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이 1심을 하는데 지방법원 다음에 여러분이 입에서 혹시 지원 이런 말이 나와요. 지방법원 중에 지원 더 좀 이제 작은 규모의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은 전국에 내 생각에 한 열 몇 개 있어요. 뭐 춘천지방법원 이런 급으로 있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춘천지방법원의 영월 지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은 좀 작은 규모로 시군이라든지 시 정도로 이렇게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선거구 정도의 규모로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속의 지원.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1심을 맡는데 그 1심을 단독재판부 아니면 합의재판부가 맡는데 사건의 어떤 경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합의재판부가 했던 것은 2심을 고등법원이 하는 게 맞는데 단독재판부가 했던 것은 고등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 있어서의 고등법원이 아니라 항소부라는 합의체가 해요. 3명의 판사가. 그 다음에 그 다음 3심은 대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1심에서 2심을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심리받고자 하는 그 용어를 항소한다라고 그래요. 판결에 대해서는. 그럼 항소하고 또 항고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해서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은 항소나 항고나 마찬가지인데 대상이 항소는 판결에 대한 거고 항고는 결정, 명령이라는 것에 대한 불복이에요. 조금 어렵네요. 즉 법원의 재판에는 여러분이 재판받는다, 판결받는다, 판결이다라고 이퀄로 생각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라는 3가지의 법원의 판단을 내비치는 종류가 재판 속에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요. 판결은 뭐냐면 형사사건처럼 검사와 피고인이 막 철두철미하게 공방을 펼치는 거. 민사로 치면 원고와 피고가 철두철미하게 공방을 펼치고 그 결과로 내려주는 법원의 판단을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이 1심에 대한 2심 불복이 항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심에 대한 대법원의 불복을 상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소라는 것 속에 는 항소, 상고가 있고 항고가 있고 재항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소가 제일 넓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1심에 대해서 2심급으로 다시 심사를 받는 게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고 결정 등에 대해서는 항고예요. 그 다음에 2심에 대해서 3심 대법원을 상고라고 해요. 이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그래요. 용어구사를. 그렇게 용어구사를 해요. 일단.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1심에 대해서 2심은 단독사건이냐 합의냐에 따라서 2심 재판부가 고등법원이냐 지방법원이냐. 1심의 단독일 때는 2심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아니다. 1심이 합의 사건일 때 고등법원이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상고는 둘 다
대법원에 선다. 그럼 여기서 고등법원은 5개밖에 없어요. 정식의 고등법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1심을 거기 강릉 정도에서 했던 합의 사건을 2심 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 강원도에는 고등법원이 없으니까 2심을 고등법원 서울 와야 돼요. 춘천 정도만 해도 태백산맥 이쪽 영서만 해도 영동보다는 서울 그래도 온다는 개념이, 근데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는 완전히 별개의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국회의원들 뭐 지역 발전 이런 게 있는데 그 5개 말고 그럼 좀 고등법원을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춘천 같은 데서 임시로 서울의 고등법원 재판을 좀 떠맡고 있어요. 예컨대 제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에서 1심을 했는데 이거 항소를 했더니 어디로 나와야 돼? 광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주에 고등법원 만들어줄 급은 또 없어요. 그런 규모나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하나 출장소 비슷하게 광주 고등법원을 거기다 하나 이렇게 출장 파출 시켜놓고 담당하게 하고 있어요. 어디가 제일 불만이냐면 뭐 로스쿨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막 지어했는데 전라북도가 이거 뭐 자기네는 하나의 도단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충청북도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충청북도는 대전이 이렇게 충청북도 쪽에 좀 치우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전북은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다가 하나 광주 고등법원급의 팥줄 출장에 원외 재판부라고 그래요. 원외. 고등법원 바깥에 하나 재판부를 이렇게 파견해서 출장해서 파출해서 파견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그 5개 고등법원 말고 그런 식으로 원외 재판부가 한 도급에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예컨대 창원 정도 그러니까 경상도 이 서쪽 이런 쪽은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쯤에서 창원에서 하나 해. 창원. 이해되겠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18개 있네요. 현재 지방법원이 18개. 이런 일반적인 법원 말고 전문법원으로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이 있어요.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은 특이한 특허권 침해 자체는 민사소송이지만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은 1심에 해당하는 것을 특허 심판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이에요. 그 다음에 1심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특허 자체의 침해를 둘러싼 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되 그 침해했던 불법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건 민사사건으로서 일반 지방법원 등에서 하는 건데 특허라는 게 뭐예요? 신규성, 창조성, 진보성 뭐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서로 꼰떴다 없다 막 이런 싸움은 결국 그것 때문에 네가 내 거 꼰떠서 만들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으로 간다면 민사사건이지만 그 자체가 네게 특허가 과연 특허로서 뭔가 진보성이나 신규성 등이 있느냐를 딴지 걸려면 그런 싸움은 특허 심판원이 한 1심급처럼 처리해주고 특허법원이 2심에서 법원으로서는 처음 나타나는데 신급적으로는 한 2심으로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는 거예요. 특허법원. 그런 게 대전에 있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싸움이 나오냐면 변리사라고 여기 이공계가 없던데 변리사는 그 특허법원에 그것을 특허의 1심에 해당했다고 보이는 특허 심판원에서 내려진 것을 갖고 특허법원 가가지고 잘했냐 못했느냐 싸우는 것은 변리사가 대리가 되는데 일반 특허 관련 침해 소송은 현재로서는 변리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리권을 달라는 싸움이 지금 첨예하게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뉴스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 가정법원이 있어요. 가정법원 등은 이 서초동에서 작년 언제 양재동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일부 그 가사 변호사
가사를 다뤘던 변호사들은 사무실을 양재동 쪽으로 옮긴 것을 거기 오다 가다 보면 볼 거예요. 거기가 가정법원이 홀로 갔어요. 그렇게 하는데 가정법원, 행정법원은 원래 행정법원이 김법무관이 저번 때 시간에 얘기하려다가 거기까지 완전히 안 하는데 잠깐 얘기했어요. 옛날 사건에는 행정사건이 군우두가 아니라 군우까지만 있었어요. 대법원이 그럼 없었느냐? 두가 없었어요. 그게 98년이니까 나 때는 그게 바로 직전의 느낌이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런 얘기 오히려 안 해주는 게 낫겠네. 나는 난만 해도 또 괜찮은데 나 때 무슨 사법시험 노장들은 헌법이 너무 오래 공부하니까 사법시험을 우리는 생으로 외우는 거야. 왜 헌법에 보면 막 요새는 그런 문제 안 나오지만 맥공하고 헌법에 뭐가 있었던 아주 치졸한 문제들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막 생으로 공부로서 외우는데 그 사람은 자기 공부한 과정에 그게 다 누적되어 있대. 그때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사람이 십몇 년씩 공부한 사람들은 헌법이 두세 번 바뀌는 와중에 자기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그게 일부는 자기가 그냥 공부하는 와중에 있는 거야. 근데 나 때는 딱 헌법재판소가 생긴 거야. 공부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런 때는 참 막 고통스럽지. 응? 그게 막 바뀔 때는. 근데 여러분은 뭐 이미 98년 얘기는 뭐 내가 해줄 필요 없지. 그런 건 아예 모르는 게 낫지. 근데 그래도 해줄게.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건 번호가 그때는 행정법원도 행정이라는 좀 전문적인 것이니까 1심에 해당하는 게 좀 아까 말한 특허 심판원은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행정법원 행정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야? 정식의 소송은 2심 단계에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군우밖에 없었지. 그 시절에. 이해되겠어요? 그 얘기를 저번 때 행정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안 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한테는 괜히 20년은 아니고 십몇 년 전. 그래도 응답하라 1994는 보잖아. 1994 기준으로 하면 그거 공부해야 돼. 법 바뀌면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상속분 엊그제 말했듯이 바뀔 수 있겠다. 그 법이 통과되면 배우자 50분 선치적으로 떼는 거 그거 바뀌겠다. 나 때는 90년에 민법이 한 번 바뀌었는데 그때는 헌법재판소도 생기고 민법이 한번 상속분 같은 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혼했을 때 아까 잠깐 나왔는데 위자료 말고 재산분할 청구한다. 그때 생긴 거야. 그 이전에 없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했던 게 생겼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 때는 없다가 막 생기고 그런 제도들이 있죠. 여러분 상속분은 여자 상속분이 언제적은 없었고 그다음에 언제적은 남자보다 좀 작았고 그러다가 이제 1대1 평행이 된 거야. 원래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었어. 상속분도 안 줬어. 아까 사람은 생존하느냐 해서 이런 내가 남녀 비하가 아니라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 시절을 보면 여자 사람도 안 쳤으니까 상속분도 없잖아. 상속에 관한 권리 의무가 없었잖아. 빵이니까.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저런 정도 지금 법원의 구조를 오늘은 조금씩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고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법학 입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수고했어요. 수고해서.